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증시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이어지면서 중소형주, 비트코인, 금융주 이런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였고 반도체나 주요 기술주들이 약했는데 TSMC가 중국 수출 제한한다라고 나왔죠, 보도가. 그리고 슈퍼마이크로가 큰 폭으로 빠지면서 반도체 지수를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 관련 지표 전체적으로 이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지금 외국인 투자들이 대규모 매도를 다시 했거든요. 물론 아직까지 특정 종목에 집중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외국인들이 매도한다라면 시장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 정도까지 밀릴 수 있는지 일단 추정되는 저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다우가 많이 올라가고 S&P 500, 나스닥은 보합 정도로 끝나고 중소형주 러셀 2000 지수가 1.4%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업종별로 보면 차이가 되게 많이 났어요. 기술주, 헬스케어 이런 종목군들은 빠지고 이미 소비재가 1.75% 올랐는데 저게 테슬라가 저기 들어가거든요. 이미 소비재하고 금융주가 1.4% 올라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트럼프 트레이드가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그런 하루가 됐던 거죠. 주요 재료들 보면 시장에서는 계속 지난주에 이어서 트럼프 효과를 계속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서 자금을 끌어오는 자금도 있겠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있는 주식 팔아서 딴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움직임도 있잖아요. 그래서 대형 기술주들 팔고 테슬라라든가 비트코인이라든가 금융주 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증시 전망 자체도 상향 조정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오펜하이머 이런 곳에서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도까지의 전망을 좀 상향 조정하면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어. 그런데 올라갈 때는 아무래도 중소형주라든가 금융주라든가 트럼프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종목들이 올라갈 거야. 이런 어떤 주장들이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반도체주는 앞서 말씀드렸던 TSMC가 이제 중국의 첨단 칩 수출을 제한하겠다, 이런 움직임이 나왔고, 슈퍼마이크로가 지금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16일까지 내지 않으면 나스닥에서 퇴출될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이, 보도들이 나왔거든요.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이제 반도체가 상대적으로 부진했고, 그나마 조금 다행스러운 거는 유럽 증시가 하락하다가 우리와 같이 관세 이슈가 있던 지역이었잖아요. 그런데 유럽 증시는 일단 먼저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우리 지수 같은 경우는 오늘 또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유럽 증시까지는 올라왔다라는 점이 좀 특징적이었고, 또 하나 특이한 거는 오늘 블룸버그에서 한국인들이 미국 주식 보유한 규모가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 1000억 달러 돌파했다, 우리나라 돈으로 140조 넘어갔다는 얘기죠. 실제로 보면 한국인이 보유한 미국 주식 증가 속도 작년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 제일 많이 보유했대요. 근데 이제 테슬라 보유한 투자자들이 지금 막대한 수익을 내기 시작하는 그런 구간이 되고 있죠. 그래서 좀 국내 주식보다 해외 주식이 더 나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주장을 또 뒷받침하는 데이터가 나온 상태. 이것도 이제 오늘 주요 뉴스로 외신에서는 다뤄졌습니다. 그런데 미증시는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전망들이 이제 계속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 전후로 보면 선거 전후 이후에 이제 해지가 확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해지라는 거 뭐냐면 시장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하락하는 걸 대비해서 좀 보호해주는 그런 어떤 장치를 얘기하는 건데, 그거를 안 한다, 이제 줄였다, 이거는 증시가 그냥 올라갈 거야, 이런 쪽으로 무게를 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투자들은 증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계속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올라가느냐에 대한 변화가 있을 뿐이지, 기존에는 메가세븐이 끌어올리는 거야 라고 했다가 지금 다른 쪽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미증시는 선수 교체만 되고 계속해서 이제 강세는 이어질 것 같다, 이런 전망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쪽으로 이제 바꿔놓고 보면 시장이 계속 발목을 잡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 시장의 어떤 이슈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걸 좀 살펴보면 트럼프 트레이드는 이미 9월에 시작이 됐는데 계속될 것 같다. 근데 이 트럼프 트레이드는 우리한테는 좀 불리한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야데니 같은 경우는 트럼프 등장으로 증시 전망을 상향, 내년도 7,000포인트, 2026년에는 8,000포인트, 그리고 심지어는 10,000포인트까지도 계속 S&P 500이 올라갈 거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선거가 종료되면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는데, 이것까지는 우리 증시에도 나쁘진 않은데, 또 경제와 기업 펀더멘탈에 집중할 건데 이것이 미국은 좋기 때문에 더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주장들, 그리고 미국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도 계속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 우리 증시에 좀 부담스러운 게 있죠. 야후 파이낸스의 어떤 나온 보도에 의하면 관세가 진짜 실행이 되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자극이 될 거고,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축소될 거다. 또 오늘 트럼프가 이민자 추방하는 어떤 그 한 역할을 맡을 사람을 임명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잖아요. 미국의 인건비가 올라가는 그런 사안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가 더딜 수 있고 금리 인하 속도가 더뎌지게 되니까 오늘 달러가 이제 또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나오는 주요 뉴스 이게 사실 갖다 붙이면 미국 경제 좋아진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 수출 잘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붙일 수도 있는데 좀 조심스러워하는 대목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체크해야 될 뉴스들도 좀 많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뭐 특징적으로는 테슬라가 오늘도 뭐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이러면서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뭐 엄청나게 손실나고 있다. 오늘 뭐 추가적으로 손실 났으니까 규모 더 커졌을 것 같은데 하여간 뭐 공매도 세력들이 테슬라에서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금융주 계속 올라갑니다. 규제가 완화가 되면 보유하고 있는 어떤 현금을 이용해서 지금은 일정한 어떤 자본금 대비 몇 퍼센트는 현금으로 무조건 가지고 있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걸 더 많이 활용해 이렇게 풀어줄 것 같다. 이런 보도에 이제 금융주 올라가고 있고 반도체는 오늘 슈퍼마이크로가 이제 5% 빠졌죠. 상장 폐지 이슈가 제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16일까지 보고서 내지 못한다고 하면 상장 폐지될 수도 있어. 이런 내용들이 돌면서 이제 주가가 빠지고 TSMC 수출 규제 이것도 영향을 줬고요. 비트코인은 뭐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오늘 비트코인 관련된 ETF도 급등을 하고 비트코인 자체도 이제 급등을 했죠.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갖다 붙이는 종목이냐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크게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외국인들이 트럼프 승리를 확인한 이후에 이제 매도 안 하네 이렇게 이제 좀 안도를 했었는데 어제 주말 사이에 트럼프의 승리를 최종 확인해서 전략을 짠 어제 첫날 4,800억 원의 대규모 매도를 했죠. 그런데 잘 보면 좀 다른 게 뭐냐면 매도를 많이 했다라고 보기는 애매해요. 뭐냐면 지금 파란색 선이 매도 비중이고 빨간색 선이 매수 비중인데 매수 비중은 줄었고 매도 비중은 일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제 보면 외국인들의 전체 순매도 규모보다 삼성전자 한 종목 매도 규모가 더 컸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 자체에 완전히 이탈한다라기보다는 삼성전자 한 놈만 패는 하나만 패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불안하게 가려면 외국인들이 오늘 매도 업종이 확산이 되니까 한 5천억 원 정도 순매도하면서 3천억이 삼성전자고 나머지 분산해서 대형주 고르게 팔고 그러니까 이런 구도가 되면 별로 안 좋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는지 오후장에 반전이 되는지 어제 막판에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되게 많이 줄인 걸로 봤을 때는 어제 좀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거든요. 좀 변화가 생기는지. 근데 어쨌든 근본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외국인의 매도가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외국인 지분율이 뭐 피크 대비 보면 56%대 중반 거의 57% 가까이 가던 그런 바라보던 상황에서 쭉 떨어져가지고 지금 52% 초반까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기의 외국인 지분이 삼성전자에서 4% 이상 빠진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근데 어쨌든 근본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는 120월선을 역사상 세 번째 이탈하는, 그러니까 사이클로 볼 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996년도 그 이후부터 뭐 올라갔다 빠졌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 번 이탈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 우리나라 외환위기 불거지고 하는 시점이라 그 사이클을 포함하고 이제 그걸 사이클로 본다라면 역사상 세 번째 조정 사이클에서 세 번째로 120월선을 깬 그런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지점이 어디까지 빠질 거냐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어저께 반도체가 유난히 빠졌던 건 전 뉴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TSMC가 중국의 어떤 칩 공급을, 첨단 칩 공급을 중단할 거다. 이런 보도가 나온 게 주식시장에 좀 큰 영향을 줬던 걸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게 일단 어제 반영이 된 재료라서 오늘장 오후에 좀 반전이 나올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이제 중요한 자리에 도달을 했죠. 그러니까 10월 이후에 저점으로 작동했던 위치, 그러니까 한 726 정도 되는데 그 위치에서는 7번째 이탈 시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오늘 뭐 오전에 밀렸다가 이제 돌아서면 이제 저게 또 지지되는구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라서 코스닥이 과연 이제 최근에 7월 중순 이후에 이제 방어해냈던 지점에서 버텨줄 거냐. 일단 수급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기관이 매수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특정 종목에 집중된 측면이 있지만 어쨌든 외국인들은 산발적으로 대규모 매수하고 팔고 이런 형태가 되는데 기관은 계속 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닥을 좀 지탱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지 그렇게 되면서 코스닥이 최근에 저점으로 작동했던 구간이
버텨내치는지 오후장에서 어떤 움직임을 잘 봐야겠습니다. 일단 우리 증시가 유난하게 많이 빠지거든요. 오늘 제가 준비했던 데이터가 사실 이거였는데 이건 제가 오후 방송으로 좀 미루고 우리 증시가 유난하게 빠지는 건 시가총액 구도가 다른 나라하고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시가총액 최상단이 반도체와 2차 전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물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약의 비중도 적진 않죠. 근데 제약도 지금 뭐 트럼프 이슈에서는 좀 선전하는 업종은 아니니까 어쨌든 시가총액 최상단이 트럼프 등장으로 피해가 된다라고 싶은 종목이잖아요. 뭐 보조금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직격탄을 맞는 종목이니까 우리 증시가 상대적으로 좀 더 고전하는 그런 구도가 됐고 또 이제 외국인들의 대규모 매도가 나오는 것도 부담이 되죠. 일단 삼성전자만 파는 거긴 한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번지는지 아니면 삼성전자를 오후에 좀 바뀌는지 볼 필요가 있고요. 다음에 코스닥의 어떤 흐름을 보면 제약주 알테오젠은 괜찮고 배터리와 반도체가 부진하고 이게 3대 업종 중에서 이런 구도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런 구도가 고정되면 코스닥도 안 좋죠. 왜냐면 제약이 무한정에서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제약주 내에서도 못 가는 종목들도 있고 막 구분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형태가 됐든 2차 전지 또는 반도체가 하락을 방어하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투자자들은 시황상 또 삼성전자가 계속 빠지면 선물이나 옵션 세력들이 이거 가지고 놀아도 되겠네라고 하면서 악재를 부풀리는 하락 게임을 자꾸 만들어내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버티는 게 되게 중요한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역사상 세 번째 이제 조정 사이클에서 세 번째로 120월선을 이탈하는 모습인데 역대 이제 이탈하고 나서 어느 정도에서 저점이 나왔는지 봤더니 1990년대 그때 이탈했던 사이클 그때 이제 세 번 또 디테일하게 보면 세 번이었는데 120월선에서부터 10% 더 빠지거나 최대 36%까지 더 빠진 적이 있어요. 저 때는 뭐 우리나라 이제 외환위기 터져가지고 한국 망한다 이런 쓸 때니까 그때까지 빠졌고 우리나라가 완전히 망하지 않았던 시점을 비교를 해보면 2008년도 그때 금융위기 때 그때 당시에는 120월선에서 7% 정도 더 빠졌다가 저점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아마 저 정도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은 삼성자로 보면 한 52,000원 정도? 예, 그리고 코스피 지수로 보면 최대 조정으로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 이제 2,400 왔다 갔다? 예, 그 정도 왔다 갔다가 이제 뭐, 그러니까 거기까지 갔다 오면 안 되는 거죠. 갔다 오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그 정도를 최대치로 보고 이제 봐야 되지 않나. 근데 이제 보통 저점이라고 하면 그 근처로 가면 깨지는 거예요, 사실상. 거기서 넉넉하게 올려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근처 최대치로 온다라면 아마 그 위치 정도를 투자들이 머릿속으로는 저점으로 보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일단은 이제 뭐 이벤트는 이번 주에 다 지난주를 피크를 지나갔다라고 봐야 되니까 이번 주에 만기일 전후에서 좀 저점이 나오기를 좀 기대를 해보고 그런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지는 기대 가지고 되는 건 아니니까 외국인들의 어떤 변화를 보면서 우리가 가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세한 건 제가 또 내용 돌아가는 거 보면서 이런 시점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또 아닌 것 같은데요 라는 내용을 또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